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 이름 앞에 특별한 수식어가 붙곤 합니다. 가령 불길한, 재수의 오음이 붙은 무식한 삼류, 이러한 수식어가 붙곤 하지요. 또한 전 국민이 즐겨 씹는 대상이라고 해서 껌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의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이런 것이 자주 붙는 이유는 실제로 그가 정상적으로 잘된 일보다는 망가진 일, 실패한 일, 그런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죽음과 시체, 결국 불길한 것을 더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좋아하는 듯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일 겁니다. 2018년 10월 15일 청와대는 이런 제목의 브리핑을 냈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았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어째서 좋은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 이야기를 하면 번번이 만일 눈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가 만나온 100명을 욕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어떻든 그가 이렇게 들떠서 아주 흡족하고 좋아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가 어떤 환대를 받았는지 청와대 브리핑을 토대로 분석을 하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제 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이 불길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시간 또는 불운한 시간,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먼저 보기로 합시다. 청와대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마크롱은 개각을 앞두고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을 상황도 아니었다. 이번 개각은 장관의 스캔들 등이 원인이었고 그래서 마크롱으로서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을 청와대도 그렇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는 손님은 설령 초청을 받아서 가더라도 그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오지 않는 것이 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에서 볼 때 이것은 거의 불청객이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청와대 브리핑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하는 프랑스 날짜로 10월 15일에 재해가 발생한 것을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에 홍수가 덮쳐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큰 재난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프랑스에 그러한 재난이 발생한 것은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 조크를 날리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문재인의 불길한 기운이 프랑스까지 가서 재앙을 일으켰다. 이제 재앙이 유럽을 향했다. 교황청에서도 기도를 아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다음 목적지가 바티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정을 보더라도 참으로 프랑스는 손님을 접대할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가서 이번에 만찬을 대접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되는 일이라고는 없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뻔한 만찬 일정조차 아주 이상하게 뒤틀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원래의 만찬 일정은 프랑스 날짜로 10월 15일 오후 8시에 만찬을 시작해서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9시 30분에 만찬이 종료되고 그리고 만찬 후 커피타임이라든지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한 30분 그래서 오후 10시면 이 행사를 폐회하는 그러한 순서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국빈 만찬은 어떠했는가? 우선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오후 8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국빈 만찬은 프랑스 측의 사정으로 30분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니 만찬 시작이 오후 8시에서 8시 30분으로 늦춰진 것이죠. 손님을 많이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이 변경되게 되면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주 허둥지둥하고 뛰어다니기 마련입니다. 어떻든 제대로 익은 음식을 먹고 배탈난 사람 없고 굶은 사람 없었다고 하면은 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선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만찬 시작 일정이 행사가 지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요. 다음 브리핑 내용입니다. 만찬이 시작되자마자 두 정상은 1시간 30분 이상 서로와의 대화에만 집중했다. 마크롱의 왼편에는 김정숙, 문재인의 우측에는 브리지트가 앉았다. 그러면 앉아있는 순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김정숙, 마크롱, 문재인, 브리지트 이렇게 앉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마크롱과 문재인이 서로의 대화에만 집중했다 하는 그 브리핑에 따르면 1시간 30분 이상 둘만의 대화에 집중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앉아있는 좌석,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김정숙과 브리지트는 아무 이야기도 못했다. 김정숙과 문재인도 아무 이야기도 못했다. 브리지트와 마크롱도 아무 이야기도 못했다. 네 사람이 앉아있는데 마크롱과 문재인만
서로의 대화에만 집중해서 1시간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만찬 분위기 참 이상했겠죠. 어떻든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1시간 30분이 지났으니까 이때의 시간이 오후 10시쯤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끼리의 대화에만 집중을 했다 한다면 문맥상으로는 이때까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느라고 식사를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결국 만찬은 정상적으로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롱이 자기의 측근들하고 정부의 고위 인사를 문재인에게 소개를 했다. 이것이 청와대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도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재인이 한국 측 참석자를 마크롱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청와대 브리핑 내용입니다. 참석자들은 두 정상과 셀카를 찍기 위해 늘어섰다. 길게 줄을 서서 두 정상하고 셀카를 찍으려고 줄을 섰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 물려와서 줄은 섰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프랑스 사람들도 이러는가. 또 세계 각국에서 손님들이 왔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도 이러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오후니까 오후 11시를 넘기자 양국의 의전장은 종료할 것을 건의했다. 그때의 상황을 좀 짐작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공식 행사인데 마치 팬클럽 행사처럼 보이는 면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브리핑 내용입니다. 가까스로 만찬은 끝나고 식사 후 커피 타임도 생략되는가 싶었다. 왜냐하면 이때가 시간이 너무 밤늦은 오후 11시가 넘어갔으니까 그렇겠죠. 여기서 생략되는가 싶었다 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브리핑이 있고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마크롱하고 그 일행이 전부 만찬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략한 것으로 우리는 풀이를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청와대 브리핑에서 만찬장에 관한 기술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브리핑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커피 타임도 없는 만찬이 오후 10시에 끝났고 그리고 11시 정도까지 줄을 서서 셀카를 찍었다. 이것이 과연 국빈 만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갖가지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불만스러운 마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로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 몰락과 죽음을 대접받다 이런 제목을 붙여도 될 만한 그런 그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마크롱이 김정숙의 팔짱을 끼고
어딘가로 이끌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지 호칭만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칭을 생략해 놓고 보니 이 브리핑 문장은 좀 요상한 면이 있군요. 청와대 브리핑은 마크롱이 문재인과 김정숙에게 보여준 것들 가운데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특정한 방에 가서 이것저것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하이라이트라고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항복문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크롱은 문재인을 이 방으로 안내해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 1세가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서명한 항복문서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항복문서를 보여주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 브리핑은 하이라이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이 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러니 이것이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1세가 항복했고 여기에 그 항복문서가 있다. 나폴레옹 3세가 여기에서 죽었다. 마크롱이 문재인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측에서는 환대를 받았고 더구나 하이라이트라고 스스로 소개를 했으니까 이것이 환대를 받은 내용 가운데 하이라이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폴레옹 1세와 나폴레옹 3세, 물론 그들은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나폴레옹 하면은 프랑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두 사람의 항복, 사실은 그 항복을 뒤이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갔죠. 역시 죽음이나 몰락과 연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폴레옹 3세의 죽음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했으니까 확실히 그것은 죽음이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까?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여주었을까? 들려주었을까? 혹시 어떤 연관성은 없을까? 글을 읽는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나폴레옹 1세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그러면 나폴레옹 3세가 어떤 사람인가? 사실 3세에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의 부모가 실은 쫓겨나서 망명지에서 어린 시절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피난을 와서 고향을 떠난 곳에 자기 부모가 살고 그래서 어린 시절을 피난지에서 보냈다 하는 거하고 매치를 시키는 국민도 있을 겁니다. 3세는 1세의 후광을 등에 업고 출세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죠. 그리고 1세를 받드는 순교자와 사도, 왜냐하면 나폴레옹 1세를 거의 신성시, 신성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이념으로서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드는 순교자와 사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클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고, 그가 대통령 후보자로 추천되었을 때 그 자신이 이 3세가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았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후보자가 없었고, 그리고 1세의 후계자다. 이런 식의 어떤 평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그런데 이 3세는 1세의 사상을 앞에다 내세우고 그것을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내세운 공약이 평화였다고 합니다. 그가 정치를 하면서 아주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를 하면서 중요한 수단으로 썼던 것이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론을 검토하고, 그러니 여론을 감시하고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여론을 조종하려고 몹시 신경을 썼다. 그 다음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국가, 전 국민을 감시하는 그러한 경찰국가 체제를 유지했다. 3세는 대외 문제, 그러니까 국제관계가 되겠죠. 대외 문제에서도 곧바로 주도권을 쥐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한 번 성공을 했습니다. 파리회의에서 강화 조건, 그러니까 일종의 휴전협정 같은 것이죠. 강화 조건이 타결이 되자 자기 자신이 유럽의 중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광결석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못 보는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이 직접 거기에 관여하기를 고집을 하던 3세는 장관들은 그러니까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늘 건강에 발목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되고 건강이 나빠지니까 측근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3세가 이렇게 무력해지니까 측근들은 파당을 이루어서 서로 음모를 꾸미고 했다. 3세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만 했다. 우리가 중재자라는 말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관련해서 자주 들었지요. 이렇게 늘 건강이 문제가 되는 3세는 결국 나중에 측근들의 말을 따르다가 나라에 전쟁이 나게 만들고 맙니다. 나라에 전쟁을 불러들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로 잡혔고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3세입니다. 이 내용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외국 순방 기간 중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 관련 자료를 챙겼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쌓은 마크롱,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잘 아는 마크롱이 굳이 나폴레옹 1세의 항복문서를 보관해둔 방, 그리고 바로 그 방에서 나폴레옹 3세가 사망했다 하는 것을 알려줬다. 거기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다. 이러한 청와대 브리핑의 내용은 거기에서 깊은 뜻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교는 지식의 대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브리핑은 그 내내 하이라이트 중에서 같은 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자신이 주창한 지역 개편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뒤 바로 이 방에서 사임을 결정했다. 그러니 이것이 하이라이트 세 번째가 되겠죠.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1969년 드골 대통령이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더니 반대가 52.4%나 나온 것이죠. 바로 그래서 대통령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지방분권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2018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에 실패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해서 지자체장을 모아다가 제2국무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바로 지방분권을 강행하다가 사임한, 투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실제로는 쫓겨났다고 보아도 좋겠죠. 그러한 드골 대통령이 사임을 한, 쫓겨난 그 그 현장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 게다가 마크롱의 부인 브리지트의 발언, 그것도 청와대 브리핑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더욱 예사롭지 않게 그렇게 보입니다.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나와 남편은 이 방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앞에서 소개한 하이라이트 1, 2, 3, 그 이야기 뒤에 있는 브리핑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도 이렇게 재앙의 기록, 재앙의 흔적, 불길한 기운이 가득 찬 이 방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굳이,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손을 잡고 가서 보여주고 들려줬다 하는 것이죠. 브리지트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에 대해서 그때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바로 뒷이야기를 밖에서 들을 때는 그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언어 습관을 지닌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브리지트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역시 내가 말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끊임없이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렵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28일 기사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동, 이러한 발언, 그것은 그들이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재앙 3종 세트를 맛보게 해준 것은 역시 마크롱 대통령이 학습을 통해서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이 학습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읽고 했다고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 자료를 한국 대사관에 요청했다 하는 내용도 역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걱정을 하게 되죠. 한국 대사관이 혹시 과거 송영길 특사가 푸틴에게 가서 문재인은 이지맨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예의라든지 지켜야 할 품위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결국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를 주지 않았는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서 죽음을 대접받고 그렇게는 했지만 결과는 역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마크롱이 똑똑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했던 것인가? 그런 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였다고 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고, 그러면 죽음과 시체와 쫓겨나는 것과 그것을 대접받고 흡족해하면 된 것이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